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현실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주에 대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들을 뿌리채 흔드는 아주 급진적인 새 아이디어 하나를 깊게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는 시공간을 아주 매끄럽고 부드럽고 연속적인 어떤 천과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규모로 내려가면 실제로는 이 세상이 픽셀처럼 네모난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관점의 전환. 그러니까 매끄러운 현실에서 이산적인, 불연속적인 현실로 넘어가는 이 작은 생각 하나가 사실은 빛에서부터 중력에 이르기까지 파동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자, 그럼 이 개념이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먼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림부터 시작해보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우주의 모습, 그러니까 지난 수많은 시간 동안 물리학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되어 온 표준 파동 방정식이 그리는 바로 그 그림 말입니다. 지난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이게 바로 물리학의 기본 규칙이었어요.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 상수고 파동의 파장은 그냥 그 파동이 원래 가지고 태어난 고유한 속성이라는 거죠. 파동이 완벽하고 연속적인 공간을 어떻게 이동하는지 설명해주는 아주 강력한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JSCA 기하학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등장해서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제시합니다. 잠깐만, 우주가 사실은 그렇게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천 대신에 우주가 컴퓨터 화면의 픽셀처럼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아주 작은 기본 단위들로 만들어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전파라는 것도 매끄럽게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 이 픽셀에서 저 픽셀로 점프하는 이산적인 단계들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픽셀화된 우주 모델에서도 우주의 최고 속도 제한, 즉 빛의 속도는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이 픽셀 세상의 규칙 자체에 내장된 구조적인 속도 제한인 거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속도 제한이 똑같다면 세상이 픽셀로 되어 있든 아니든 그게 무슨 차이를 만들죠? 바로 그게 핵심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이 이론은 말이죠, 파장이라는 게 애초부터 근본적인 속성이 아니라고 주장해요. 그게 아니라 파동이 거쳐온 여정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 비밀은 경로 복잡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단계 팽창이라고 불러도 좋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파동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갈 때 밟는 그 픽셀 단위의 작은 단계들의 총수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직선 거리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아이디어입니다. 특히 시공간이 막 휘어져 있는 곳에서는 더 그렇고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아주 매끄럽고 평평한 들판을 가로질러 걷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냥 직선으로 쭉 걸어가면 되니까 경로가 아주 단순하죠. 자, 그런데 이번엔 똑같은 들판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구멍들이 잔뜩 파여 있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이 구멍들을 다 피해서 걸어가야 해요. 들판을 건너는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속도는 같으니까요. 하지만 구멍을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꺾고 돌면서 걸었기 때문에 실제 당신이 걸은 경로는 훨씬 더 길어지게 되죠. 이 인용구가 바로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파장 변조는 변화된 국소 역학이 아니라 경로 복잡성에서 발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관측하는 파동의 유효 파장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보는 직선 거리를 파동이 실제로 밟은 그 수많은 미세한 단계의 총 개수로 나눈 값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우회로를 거칠수록 더 많은 단계를 밟을수록 계산상으로는 파장이 더 짧아 보이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아주 흥미로운 사고 실험처럼 들리죠. 그런데 대체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우회로들을 어떻게 테스트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아주 극단적인 환경, 시공간이 엄청나게 휘어져 있는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정답은 우주에서 가장 극한 환경, 바로 두 개의 블랙홀이 서로 충돌하고 합쳐진 직후의 그 혼돈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효과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구 표면에서는 이 경로 복잡성 효과가 사실상 0에 가까워서 그냥 무시해도 돼요. 하지만 백색 외성이나 중성자별, 그리고 특히 블랙홀처럼 중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곳으로 가면 와, 이 효과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잠재적으로는 일반 상대성 이론 자체가 예측하는 효과만큼이나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드디어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 이론의 가장 강력한 점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이건 그냥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실제 데이터로 검증이 가능한 아주 구체적인 예측을 한다는 거죠. 이 이론은 에타라고 불리는 테스트를 위한 단 하나의 숫자를 도입합니다. 아주 간단한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새로운 픽셀 우주 모델에서의 빛의 속도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의 속도를 비교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아인슈타인이 완벽하게 맞았고 시공간이 정말로 매끄럽다면 이 에타 값은 정확히 깍 1이어야만 합니다. 어떠한 오차도 허용되지 않죠. 하지만 만약 시공간이 이산적이라면 이 픽셀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어떨까요? 이 이론은 아주 구체적인 예측을 합니다. 블랙홀이 합쳐질 때 나오는 중력파, 그 링다운 파동의 주파수가 정확히 에타의 세제곱만큼 변할 거라는 거죠. 이건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테스트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 주파수 변화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과학자들은 라이고, 물고, 케이에글라 같은 중력파 관측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 에타 값을 계산해봤어요. 그 결과 우리는 이미 일관상대성 이론과의 편차가 2% 미만이라는 제약 조건을 찾아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너무나 정밀해서 현실 세계 데이터로 이미 검증받고 있는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뭘까요? 어떤 이론이 정말로 강력하다는 건 단지 그 아이디어가 영리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검증이 가능하고 반증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이 JSSH 프레임워크는 아주 명확한 예측을 하고 그 예측이 틀렸다고 증명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공개된 데이터로 지금 당장 테스트해 볼 수 있죠. 원본 논문에서는 직접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파이썬 코드까지 제공할 정도니까요. 이게 바로 진짜 과학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심오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우리는 방금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매끄럽지 않고 어쩌면 숨겨진 질감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힌트를 받습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그 표면을 더 깊게 파고들어 본다면 과연 어떤 또 다른 비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